한가해? 유교 정신이 무너졌어. 안녕하세요. 오늘은 깻잎 논쟁에 이어서 조의금 논쟁? 요새 또 이걸로 커뮤니티에서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조의금과 관련돼서 뭐 특별히 의견 분쟁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걸 또 안 변호사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. 아버님이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상 다 치르고 며칠 있다가 고모님한테 전화가 와서 자기 사돈이랑 친구들 중에 조문객으로 오신 분들이 있으니 그분들 조의금은 정리해서 달라라고 요구를 하셨다. 큰 돈이 아니라서 어머니가 정리해서 드리긴 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? 라는 글이 올라왔거든요. 저는 처음에 이걸 봤을 때 그 남한테도 안 그럴 텐데 어떻게 가족끼리 조의금을 달라고 하나 그래갖고 저는 되게 이상했단 말이에요. 근데 저 여기서 한 번 더 충격인 건 밑에 달린 댓글을 쭉 봤는데 거의 팽팽해. 맞다, 그럴 수 있다. 아니다, 그거 너무 심한 거다. 어떤 거였습니까? 저는 이제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한번 전해서 여쭤봤어요. 저희 아버지께서는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안 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근데 어른들은 이 부조금, 부의금을 내가 똑같이 그 상황이 됐을 때 갚아야 될 빚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돌려달라고 하면은 그래도 뭐 돌려주고 좋게 좋게 해결하는 게 가족들끼리 맞지 않겠냐 이렇게 답변을 주시긴 했는데 저는 사실 이해가 좀 잘 안 갔어요. 예전에 2019년에 유 변호사님께서 그 빅모상을 한번 당하셨었어요. 근데 그래가지고 저희 회사 사람들이 모두 같이 조문으로 가서 저도 이제 당연히 부조를 하고 왔단 말이죠. 당시에 유 변호사님께서는 혹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달라고 돌려달라고 하시거나 여기 지금 이혼당하지. 그러네. 그건 있는 것 같아. 그러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부의금 많이 내셨단 말이야. 그러면 나로서는 그 리스트를 보고 나중에 그분들이 상을 당했을 때 내가 적어도 똑같이 내지 그 이상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. 맞아요. 그 돈을 내 몫으로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난 전혀 하지 않아. 그래. 근데 아마 이제 그런 거겠지. 나 같은 경우는 와이프가 이제 직접적인 상속인이다 보니까 만약에 장례식 비용을 치르고 남은 게 있으면 그 형제들끼리 어떤 논의가 됐겠지. 근데 이제 고모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상속인이 아니다 보니까 다르긴 하겠다. 그 돈이 장례를 치르고 남은 비용을 보통 상속인들끼리 나눌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혜택을 입지는 못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갚아야 될 돈을 좀 미리 나한테 주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닐까 싶어. 그게 맞죠. 그 뭐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잖아요. 예, 안 변호사님이 소개시켜 주시죠. 이 관련해서 이제 대법원 판례가 진짜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대법원은 그 이 조의금은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이제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차원의 금전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들의 이제 법정 상속인들이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된다 이렇게 판시를 했었단 말이지. 그 대법원 판시에 의하면은 고모는 안 그 되지. 고모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유 변호사님의 경우에도 그거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잖아요. 상속인이 아니니까. 근데 실제로 이 판례가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어요. 아 진짜? 네, 왜냐면은 이거는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한 거다. 아니 분명히 형제들 사이에서는 그 중에 한 명이 뭐 거의 부의금의 70%를 막 가져오고 막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똑같이 나누냐. 그래서 제가 추가로 좀 더 조사를 해봤는데 최근에는 많은 하급심 판결들이 뭔가 현재 그 대법원 판결과는 좀 결이 다른 결론을 조금씩 내고 있습니다. 이 92년도니까 지금 30년 벌써 지났잖아요. 최근에 2010년도 판례가 가정부범 판례인데 이거 하급심이죠, 하급심. 만약에 부의금의 총 합계액이 장례 비용을 상회한다면, 남는다면 피교부자들, 만약에 제 손님이 절 보고 왔으면 제가 피교부자가 되는 거죠. 피교부자들의 금액별로 그 접수된 그 금액별로 나눠야 된다고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. 제 손님이 총 부의금의 70%를 기여했다. 남은 부의금에서 70%를 제가 가져가도 된다는 거죠. 근데 이 판례의 핵심은 여기서 말하는 피교부자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그 사례 있잖아요. 거기서 고모도 이거에 대해서는 장례 비용 제하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급심 판례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. 근데 다만 이게 대법원까지 가지 않아가지고
기존 판례도 뒤집었냐? 이건 아직 아닌 상황이고요. 이거는 대법원 가서 박살나야 되는 판례들 아닙니까? 저는 정서적으로 용납이 안 돼. 재판부에서도 좀 여지를 남겨둔 게 이런 얘기를 또 해요. 피교부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된다. 보통은 이름만 써놓고 가잖아요. 그래서 약간 그 봉투에다가 누구누구 손님으로 왔다는 그런 내용 정도가 없으면은 표준 근로계약서처럼 이제 표준 조의금 봉투가 생겨야 돼요. 여기 뭐 주민번호랑 주소 이렇게 적는 날이 생겨야 돼요. 아니면 이제 조의금 봉투를 아들 지인, 딸 지인 진짜 써봤다. 유교 정신이 무너졌구만. 유교 정신이 무너졌어. 옛날에 3년상도 치르고 본인의 인생을 희생하면서까지 했는데 그거 조의금 가지고 지금 이런 분쟁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 근데 나는 그냥 아예 어느 시점 되면 안 주고 안 받는 게 나은 것 같아. 이거 이렇게 싸울 거면은.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꼭 조의금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야. 만약에 축의금이라고 쳐봐. 그러면은 또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. 근데 이제 조의금과 다른 것은 그 망인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있겠지. 네, 오늘 왠지 축의금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럼 축의금의 법적 소유권 누구한테 기속되는지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. 한가해?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제가 일을 그 축의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혼주몫입니다. 혼주몫. 네, 이거는 이제 양가 부모님의 몫이에요. 다만 예외적으로 그 신랑이랑 신부와의 그 친분관계 때문에 누가 봐도 신랑 신부에게 건네준 것이다 이렇게 특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이제 신랑 신부 몫이고 나머지 뭐 친척들이 주거나 뭐 다른 분들이 준 거는 다 그냥 부모님이 가져가시는 걸로.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잖아. 결혼할 때 야 그 축의금 어떻게 줘? 그럼 야 뒤로 빼서 통장으로 넣어. 이런 경우 많지 않아? 근데 실제로 아주 젊은 또래들은 다 개인적으로 많이 쓰죠. 내가 그때 지금 생각하면 지금도 낯이 뜨거운데 그 당시에 너무 경제적으로 쫓겨서 친구들이나 이렇게 주는 돈을 조금 해서 그 빚을 갚아야 됐어. 그래서 내 친한 친구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단 말이야. 걔가 그래서 돈을 걷는데 더 많이 걷어주려고 내 친구 같은 가서 이렇게 말을 걸고 브로커인 줄 알고 도둑놈인 줄 알고 사람들이 도대체 뭐냐고 이상한 거지. 그래가지고 그때 그걸로 한동안 좀 말이 나와서 그 친구한테도 미안하고 내 스스로도 너무 얼굴이 큰 거죠. 그때 아우 민망해. 쌀쌀부터 생각만 그 친구 호주가 있는데 미안하다.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가 뭐 이거 사건을 수임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이제 내가 커뮤니티를 할 일 없어서 돌아다니다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갖고 생각보다 논란이 되는구나. 나는 진짜로 내 입장만 생각하고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판례나 이런 뭐 최근 하고싶은 판례도 그렇다고 하고 이렇게 사람들 의식이 좀 변하는 거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긴 들어. 그 여전히 뭐 그 대법원의 이제 주류적인 판결도 공동 상속인이 모두 상속분에 따라서 이제 나눠 갖는 게 원칙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이런 걸 가지고도 대법원까지 가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. 있겠지.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판결이 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저희가 요새 좀 핫한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을 얘기해 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또 더 관심이 갈 만한 주제를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